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갔는지 그거 보라고. 나 다시 이제 잘 나갈 거라고. 우리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몽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저는 몽키스패너 오기훈영진 이하연, 육기훈 영진 장지혜, 육기훈 양진 여메린 육기훈 영진 김민아입니다. 오늘 몽키스패너가 촬영할 콘텐츠는 자기소개서 문항별 운영진들의 꿀팁 및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는 필독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몽기짝!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두 가지 소재를 썼었는데 나는 정치외교학과로서 사회과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어. 첫 번째 500자는 사회문화 시간에 만 18세 선거권 찬반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을 썼었고, 두 번째 소재는 한국지리를 내가 들었었는데 한국지리 NI 쓴 거를 바탕으로 썼었어. 나는 그 경제학과를 써서 수학적인 능력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수학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한 가지 소재로 쭉 나열을 해서 썼거든. 우리가 확률과 통계 배울 때 표본 집단이랑 모집단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실험을 직접 했고,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해를 했다 이런 걸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랑 어떤 과목을 연계를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1번이 어려웠는데 스포츠랑 과학을 엮었어.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해가지고 생명과학은 스포츠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혜택에서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연구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생명과학이랑 스포츠를 연계해서 썼고, 화학은 올림픽에 좀 사용되는 도핑 테스트 같은 걸 화학이랑 연계해서 1번 문항은 스포츠랑 과학을 연계해서 썼었어. 보통 애들은 뭐 체육 시간에 활동한 거 위주로 쓰잖아, 체육 교육을. 근데 어떻게 과학이랑 연관될 생각했어? 그쵸, 와, 대단한데? 나는 1번 처음 봤을 때 학업이라는 거에 중심을 뒀는데 나는 거기서 숨어져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했어. 자기주도적인? 그런 게 이제 가로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갔는지 그걸 써서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뭐 남들 다 아는 개념이지만 이걸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1번에 그런 걸 녹여 썼었던 것 같아. 나는 만약에 책을 소재로 쓰고 싶다면 1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스포츠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서 이거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쓰고 자소서 1번에도 썼는데, 이 내용으로 5분밖에 안 되는 면접에서 질문이 2개가 나올 정도로 되게 깊게 했었단 말이야. 그 책을 이용한 소재를 1번에 잘 녹여내서 썼던 것 같아. 나는 처음에 일단 2번 문항을 보면서 느낀 게, 수시를 3년 동안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3년 동안 드디어 내가 했던 활동들을 자랑할 수 있는, 나댈 수 있는, 그런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정말 소재도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고를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나는 두 가지 소재를 썼었는데 이때 선정했던 기준들이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했고 그리고 결과가 가장 잘 나온 것들을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썼었어. 나도 일단 이번 문장을 처음 보자마자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의미 있던 활동을 다 적고 그거에 대해서 난 다 썼어.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든 친구한테든 보여주면서 제일 좋은 걸로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양이 엄청 나와서 오히려 자소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줄이는 활동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일단은 미디어 학과를 썼어. 근데 미디어 학과가 사회과학 계열이거든? 나는 미디어 학과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 전체적인 틀에 맞춰가지고 2번을 작성을 했어. 미디어 학과 하면은 보통 다들 생각하는 게 영상 촬영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야. 이거는 영상학과에 좀 더 적합하다고 말을 해가지고 나는 내가 했던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 활동들에 대해서 쓰지 않고 좀 더 크게 봐가지고 미디어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약간 PD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썼었던 그쵸. 거네. 사회분석 기법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했다. 보통은 이제 미디어 학과라 그러면은 뭐 카메라 방송관에서 카메라 기장을 했었어요, 이런 식의 내용을 많이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이런 기대와 반응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유도를 했다라는 거네.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아예 미디어랑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관련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썼어. 내가 행복 GDP라는 걸 연구를 했었어.
덴마크의 행복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매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미디어적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썼었어. 아, 그러면은 지혜는 미디어학과를 준비하면서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맞아, 중심으로 맞아. 썼었구나. 그걸 중심으로 나는 2번을 꾸려나갔어. 두 번째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경험을 썼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이 내가 사회과학 계열을 썼으니까 선거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우리 국가이기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의식을 더 함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학생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들을 쓰고 이번 문항에 내가 이제 사회를 위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나도 사회과학 계열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썼어. 나는 정치부 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권영화제를 하면서 나도 비슷하게 미디어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썼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내 토론대회를 나갔던 거를 써서 기자나 언론을 가져야 될 태도의 중요성 이런 거를 되게 부각을 했었었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권영화제를 내가 3년간 꾸준히 한 활동이라고 그랬잖아. 2년 동안 친구들하고 꾸준히 나갔고 이게 도대회까지 나가게 된 케이스였거든. 그래서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재를 카메라에 녹여냈다라고 썼었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아픈 측면이라든지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카메라 앵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활동을 이제 첫 번째 소재로 담았었고, 두 번째 소재로는 교내 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주제도 주제지만 내가 이게 약간 좀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란 말이야. 2학년 때 사실 토론대회를 나갔었어. 근데 그때 내가 좀 학교에서 약간 좀 말 좀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 틀이 있었는데 내가 준비를 하루밖에 안 한 거야, 토론대회 준비를. 그래서 나가자마자 탈탈 털렸어. 완전 탈탈탈탈 탈곡기 마냥 털려가지고 토론대회를 나갔는데 정적이야.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멍하고 있어. 오죽하면 선생님이 말하라고, 사회자가 말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사실 쪽팔려서 다음부터는 토론대회를 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 무시했던 선생님들 보라고, 나 다시 이제 잘 나갈 거라고 할까, 에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반년 동안 내가 토론 동아리를 직접 개설을 해가지고 반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마다 매일 토론을 했어. 중간에 토론하기 싫은 날은 영화 보면서 인권영화 토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토론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전교 1등을 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상도 받고 이런 식으로 신데렐라 전형 스토리를 했었지. 주제를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주제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라도 표출을 했었고, 또한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디쓰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제 소제목까지 달아서 2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활동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교육과니까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체육, 하나는 교육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을 맞춰서 썼어. 체육에서는 마라톤 동아리에서 부원들끼리 마라톤에 실제로 출전한 거를 썼단 말이야. 실제로 마라톤이 이제 되게 고등학생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도전 정신, 체력, 끈기 그런 것들이 고등학생이랑 많이 비슷하다,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체육 부분에서 많이 녹여냈고, 교육 부분에서는 자취업장에서 변호사 한 거를 썼는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가발점자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학생들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지 그런 교육자의 자질을 많이 배웠다라는 걸 썼단 말이야. 중학교 때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면서 상과 벌 이런 이분법적 시스템이 마음에 안 좋다라는 것을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똑같이 상점 벌점으로 이분법적인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벌점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독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그 자소서 썼어. 이번 문항 꿀팁을 말하자면은 지속적으로 한 개를 쓰면 좋겠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한 걸 쓰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문항을 최소 2개는 쓸 거 아니야 대부분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는 확실히 학과랑 연결짓는 게 좋고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의미가 있다, 아니면은 약간 좀 학업적인 걸로 조금 넘어가서, 왜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할 교수님들 없어요. 진짜 없어. 왜냐면 자기 학교로 와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대학교잖아.
그러니까 공부 관련된 경험을 하나쯤은 써도 내가 행복 GDP 썼던 것처럼 그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2번 문항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소제목을 살짝살짝 달았었어. 그 첫 번째 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앵글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고, 두 번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태도의 중요성을 쓰디쓰게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2번 문항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배웠습니다 라고 입사관들한테 딱딱 보여줄 수 있게 정리를 했었어. 정말 내가 참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너가 왜 우리 학교에 이 학과가 필요하냐.